여러분, 병원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약 없이 당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살 빼시고 3달 뒤에 다시 검사해 보세요.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 의사들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양심의 소리를 따라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15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 지금은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들어보셨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평생 약에 묶여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혈당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분도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기준치를 넘어가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언젠가 합병증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듣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해 보세요. 살을 좀 빼보세요. 3달 후 다시 검사해 봅시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침 식사는 어떤 원칙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 약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약으로 시작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2가지, 3가지로 늘어나고 그마저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쳐갑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과정을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시작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할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혈당을 조금 높여놓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불판이 미리 달궈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에 따라 불길이 확 치솟을지 아니면 은근히 안정될지가 결정됩니다. 흰빵이나 흰쌀밥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불판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을 올리면 불이 천천히 올라 안정적인 열을 유지하듯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고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 한 분은 오랫동안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단을 철저히 바꾸고 나서 6달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약을 끊고도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3가지 보물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황금 아침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5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음식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연구에서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흔히 겨울철 따뜻한 음료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계피 속에는 인슐린의 열쇠 역할을 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의 문이 잘 열리도록 도와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가루를 4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계피는 하루에 반 작은 술, 즉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 안전하지만 가격이 더 비쌉니다. 반면 카시아 계피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타서 차처럼 드셔도 되고, 두유에 뿌려 드시면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오트밀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 사과, 바나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두 번째 보물 음식은 사과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과 식초가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맑은 식초는 대부분 주정에 사과 농축액을 살짝 넣은 가공 제품입니다. 이것은 혈당 안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흐릿하고 발효 부산물이 떠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를 하루 2큰술 정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지고 당화혈 색소가 개선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섭취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원액으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치아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을 섞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 레몬즙을 섞어 채소 위에 뿌려 드시면 혈당 관리와 입맛 개선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귀리입니다.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 같은 형태가 되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귀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개선되었고 인슐린 작용이 원활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리도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이 많이 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롤드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하며 설탕이나 크림 파우더가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여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트밀 죽을 끓일 때 계피 가루를 뿌리고 사과를 곁들여 드시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리를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드신다면 더욱 완벽한 아침 식단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한 분은 공복 혈당이 160이었는데 아침 식단을 바꾼 뒤 6달 만에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드시던 약을 끊고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보물 음식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계피와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얼마나 규칙적으로 실천하느냐가 결국 혈당을 회복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하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떡이나 흰쌀밥,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려 피곤함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인슐린의 작용을 돕습니다.
실제로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안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혈당 안정뿐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단에는 반드시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한 주먹 이상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 더 안정적으로 소화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탁에 나물이 있다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마지막으로 밥을 조금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밥이나 죽은 전날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선호하지만 혈당 건강만큼은 다릅니다. 밥을 식혀두면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이 생기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늦어져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돕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전날 지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바로 먹을 때보다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을 때 혈당 반응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건너뛰거나 몰아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요동칩니다. 인슐린 반응도 둔해져 혈당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대에 맞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혈당 안정의 핵심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 그것이 혈당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에 반드시 새콤한 것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재료는 혈당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나 무절임을 곁들이거나 샐러드 위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뿌려보세요. 실제 연구에서도 식초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맛이 강한 피클은 피하셔야 합니다. 순수하게 식초로 절인 음식이나 레몬즙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고 채소를 먼저 먹으며 전날 지어둔 밥을 활용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새콤한 재료를 곁들이는 것. 이 5가지 원칙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 5큰 술을 준비하시고 양파와 당근, 버섯 같은 채소를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참치 통조림을 넣고 물이나 멸치 육수를 2컵 부어 끓입니다. 오트밀을 넣고 끓이다가 간장이나 액젓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마무리합니다. 쪽파를 살짝 뿌리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한 그릇의 오트밀죽은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탄수화물이 조화를 이뤄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두 번째 식단은 콩 샐러드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병아리콩이나 강낭콩, 서리태를 삶아두셨다가 아침마다 한 줌씩 드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잎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나 닭가슴살을 함께 더하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한 큰술과 사과 식초 한 큰술, 소금을 약간 섞어서 간단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식단은 전통적인 한식 아침상입니다. 한식은 기본적으로 채소, 반찬이 풍부하고 발효식품이 많아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밥과 단백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흰밥 대신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주먹보다 조금 적은 양, 즉 10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한 주먹 이상 챙기셔야 합니다. 고등어 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닭가슴살 구이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가지볶음, 도라지 무침 등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짜게 먹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전통 한식은 훌륭한 황금 아침 식단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시 식단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곁들이며 식초나 레몬 같은 산성 재료로 혈당 반응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이 원칙을 지키면 혈당은 안정되고 약 없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한 분은 오랫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셨지만 아침 식단을 이 원칙에 맞게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도 약을 끊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 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단을 황금 원칙에 따라 바꾸면 혈당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체중 감량이 혈당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몸무게를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슐린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중을 줄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런 고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고 배고픔을 참는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갈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머릿속에는 오히려 코끼리 그림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줄이려고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거나 참는 방식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에 맞춰 혹은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 그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말 그대로 먹는 행위에 깊이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보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식사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적어도 15번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의 맛과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왜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될 시간을 벌어줍니다. 급하게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0에서 20%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8알 포만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부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식사를 마치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이 습관을 하라아치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길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적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무심코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줄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식탁에서는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씹을 때 나는 소리, 혀 위에서 느껴지는 질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고 더 먹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그릇에 담으면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식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조금만 바꾸어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한 컵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반드시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맛이 있는 음료는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리고 갈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1년 동안 15kg을 감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복 혈당이 원래 180이었던 분이 1년 뒤에는 98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도 끊었고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매 끼니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식탁 앞에 앉으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걸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늘 계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하면 내 몸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음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아침 식단을 보물 음식과 황금 원칙에 맞게 구성하고 여기에 마인드풀 이팅 습관을 더한다면 혈당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체중도 줄고 에너지도 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씹어 먹기, 작은 접시 사용하기, 8알 포만감 지키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단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체중 감량과 마인드풀 이팅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단이 생활 전반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날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이유 없이 단 음식이 당기고 평소보다 피곤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분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4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한 사람들은 정상 수면을 한 사람들보다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아침 식단만큼이나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이 근육에 저장되어 에너지로 사용되려면 인슐린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스스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모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단을 바꾼 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더하면 하루 전체 혈당이 훨씬 더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당뇨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단을 귀리와 계란,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30분간 걷기를 더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7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유지하며 약을 점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단과 운동이 함께 작용한 덕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긴급 상황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당도 높아집니다. 직장에서 받는 압박감, 가족 문제, 경제적 불안 등이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으면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이고 호흡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친 뒤 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단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수면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따라와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장수 마을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고 하루에 일정하게 몸을 움직이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음식만 건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은 그 균형의 첫걸음입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가 수면과 운동, 마음가짐까지 확장되면 혈당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활 전반을 바꾸어 약을 완전히 끊고도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침을 소중히 여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첫 번째 약속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흰쌀밥 대신 귀리를 곁들인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단순한 빵 대신 오트밀 죽에 계란과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여기에 사과식초로 만든 샐러드를 더해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30분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 모든 습관이 모여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절망 속에서 들어오시지만 몇 달 후 웃으며 나오십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고 생활의 균형을 조금씩 바로잡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습니다. 둘째, 혈당을 떨어뜨리는 보물 같은 음식 3가지를 배웠습니다. 계피, 사과, 식초, 귀리입니다. 계피는 인슐린의 열쇠 역할을 하여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돕습니다. 사과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을 완충시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부수적인 음식이 아니라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것, 전날 지어 식힌 밥이나 감자를 활용하는 것, 아침을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챙기는 것, 마지막으로 식초나 레몬즙 같은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모여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씹고 팔알 포만감에서 멈추고 식사에만 집중하며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지키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은 더욱 안정됩니다. 실제로 15kg을 감량하고 약을 끊은 환자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째,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회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 아침 식단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호흡 명상이나 요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뇨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론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당뇨약을 복용하며 절망 속에 지내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식단에 귀리를 섞어 먹는 것부터, 계피를 한 작은 술 뿌려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혈당이 내려가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 약을 완전히 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실지 이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달콤한 빵 대신 오트밀죽, 평범한 샐러드 대신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바꿔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기록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체크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무엇이 혈당에 좋고 나쁜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습관화되면 혈당 관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다른 팁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싸움으로 남기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아침 식단을 바꾸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곧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아침 식단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평생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